집단주의 문화가 좀 세서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한국 기자분들에게 질문을 받으려고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라고 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영어가 어려워서 그러냐, 여기 통역하시는 분도 계시다 이러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막 다른 나라에서 이제 기자가 손드니까 아직 나는 한국 기자가 좀 손들었으면 좋겠다 이러시는데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국 기자분들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 왔던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왜 외국에서는 my husband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내 남편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애 아빠. 이게 거의 당구장처럼 막 그냥 3쿠션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연결돼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의 경계가 좀 지나치게 밀접해가지고 여러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심지어 별로 친하지 않은데도 사생활을 막 코치코치 캐묻거나 나에 대해서 막 충고하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디 사는데, 뭐, 전세야, 그 자가야 뭐야? 아니, 그게 전세야? 그럼 그게 반전세야? 뭐야?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관계가 전혀 친하지 않은데 막 부담스럽고 그 사람 사이에서 내가, 이분하고 좀 떨어지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나이 묻고 동의도 안 구하고 바로 반말하시는 분.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반말을 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형, 동생, 뭐, 이제 언니, 뭐, 동생, 이렇게 해가지고 친하게 지내려는 맥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괜찮아요. 서로 동일하면서 관계의 폭이라는 게 어느 정도 깊어졌을 때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은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바로 나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바로 반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관계가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토대일 수 있다. 상대방은 그 토대가 상당히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나치게 명령조의 말투를 많이 쓰는 거. 회사는 기본적으로 수직적인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적 구조가 있으니까 뭐 자기가 직원한테 얘기할 때 그걸 명령조로 얘기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을 너무 강하게 하면은요 상대방으로 입장에서 좀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요일까지 이거 다 해놓으세요. 지금 그거 규정을 모르세요? 가서 읽고 오세요. 이러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약간 뭔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되게 하기 싫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회의하는 거 안 보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회의 중이라 통화가 어려운데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죠.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보고서 다 해놓으세요. 혹시 이거 보고서 좀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해 보는 거예요. 훨씬 유연하게 말하면서도 훨씬 상대방에게 같이 협조를 구할 수 있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팀워크를 구축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명령적인 말투도 조금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번째는 조금 친해졌을 때 상대방을 굉장히 좀 은근히 무시하는 경우. 야, 네가 그 시험 붙었어? 야, 너 진짜 운 좋았네. 네가 합격했다는 거 보니까 좀 쉬었나 보네. 그럼 상대방이 이제 좀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막 웃는 거예요. 야, 삐졌냐? 삐졌냐?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약간 친해가지고 말 놓고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화가 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야, 너한테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막 반복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한테는 좀 그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상대방이 들으면 뭐, 그럼 너는 잘한다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투 같은 거를 내가 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네 가지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지금 관계적인 문화가 다 나쁜 거 아니죠. 집단주의적 문화라고 해서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또 개인주의적이라고 해서 꼭 뭐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서로에게 있는 장단점이 있고 그 장점의 시너지를 더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독단적이라고 해서 아니 그렇게 혼자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 사람하고 이제 더 이상 관계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이제 포기하셔야 된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뭐 토론회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정치인 둘이 만난 거예요. A 정치인, B 정치인. 근데 A 정치인이 너무나 논리적이셔가지고 B를 막 깨부순 거예요. 그래서 이제 B가 완전히 논리적으로 완전히 지금 막 깨진 거죠. 근데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내가 생각이 틀렸네. 저분 생각이 다 맞네. 저분으로 내가 전향해야지. 이렇게 하시면서 가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음번에 두고 보자. 오히려 더 공고해질 수 있겠죠. 소위 대화는 상대를 긍정할 수 있는 토대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해와 바람이라고 하는 이솝우화 아시죠?
그 해와 바람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었을 때는 옷깃을 더 염해져. 근데 해가 쨍하고 비쳤을 때는 그 환대의 토대 안에서 우리가 옷을 벗을 수 있겠죠. 인간관계에서 대화할 수 있는 토대는 상대를 긍정하는 토대다. 근데 자기 생각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막 되게 화가 나셔서 얘기하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심지어 여러분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우리 남편이 거의 막 나한테 화를 내면서 얘기한다. 막 이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냐? 아니에요. 당신 화났구나. 아이고 화날 수 있지. 아이고 서운할 만하지. 아이고 당신 서운할 만한 거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서너 번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목소리의 톤이 낮아지고요. 화나는 것에서 화나는 이유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나는 이유를 주의 깊게 들을 때 그 토대판에서 오히려 내가 그 사람하고 교집합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좀 자기 얘기를 하고 뭐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는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하고 좀 잘 그래도 지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판의 토대를 깔아주고 그 타당화, 그 정당화의 토대 안에서 내가 그분과 관계의 폭을 이어나갈 수 있다. 제가 어떤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요. A 교수님이 있었고 B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A 교수님하고 B 교수님은 둘이 토론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분위기였는데 A 교수님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A 교수님이 막 뭔가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가 A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다. 혹시 B 교수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랬더니 B 교수님이 바로 첫 문장 이거더라고요. 저는요. A 교수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주 똑똑하신 그 교수님들인데도 저는 A 교수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할 때요. 저는 A 교수님의 얼굴 표정을 바로 가서 봤거든요. 그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인데 그 A 교수님의 표정이 뒤틀리더라고요. 내 이야기를 하고 내 무엇인가를 주장을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반박을 해야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A 교수님하고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A 교수님이 지금까지 20분, 30분 동안 얘기하신 게 다 뭔가 부정되는 것 같고 내 이야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A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또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대로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A 교수님의 어떤 말씀에 저도 100% 동의한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A 교수님이 100마디를 하셨는데 나는 100마디가 다 안 맞는다. 이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거기서 특정 부분에 어떤 부분은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저도 하나 덧붙이자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해보는 거예요. 덧붙일 때도요. A 교수님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하나 더 주신다면 좋아요. 저는 A 교수님의 이런 말씀에 진짜 100% 동의하고요. A 교수님 저도 하나 덧붙여도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A 교수님도 보통 웃으면서 화답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 말은 A가 아니라 B가 아니라 A도 맞고 B도 맞다라는 거. 어떤 면에서는 이 관계라고 하는 토대는 스노우볼처럼 눈이 굴러가는 것처럼 확장되는 것이고 오히려 깊어지는 토대다. 넌 아니고 내가 맞다. 이거보다는 너와 나 사이의 교집합과 공명의 토대를 넓혀 나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이번에 관계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사실 관계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쓰면서 사람에게 있는 어떤 관계 패턴들,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상처가 됐지? 이런 부분을 조금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측면들을 살펴봤고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인간관계는 넓이보다도 오히려 깊이에 있다. 인간관계는 본질상 양보다는 질이다.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깊은, 질적으로 우수한, 퀄리티가 아주 좋은 그런 좋은 관계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